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산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 많은데 뇌졸중 후에 언제 등산이 가능하신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물어보시죠. 등산은 우선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신경과 박수연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들과 신경중재소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뇌졸중 발생하기 전에 운동을 통해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선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뿐만 아니라 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으셔서 이런 것들을 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또 운동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변경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요?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 체중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와 사망률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운동이란 중간 강도의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중간 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최대 심박수의 50% 이상이 상승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가슴이 조금은 두근두근 거리거나 호흡이 약간은 가빠지는 느낌이 들 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최대 심박수라고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인지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를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220이라는 숫자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30세다라고 하게 되면 220에서 30을 뺀 190이 최대 심박수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 50% 이상으로 상승하게끔 운동을 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190의 2분의 1, 반은 이상의 심박수로 운동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전혀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은 중강도 운동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박수가 어느 정도 또 돼야 되고 그게 이제 환자들이 느끼는 것은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정도가 될 텐데 연령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경보, 속도를 조금 내서 걷는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중강도 운동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한 30분 정도 일단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되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30분 동안 계속 그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맨 처음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규칙적으로 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30분씩 5일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일주일에 150분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바쁜 현대인들이 이제 시간을 그렇게 한 번에 할애하기 어렵다면 조금씩 짬을 내서 10여 분씩 나눠서 하루에 30분을 달성해도 한 번에 30분을 한 거랑 효과가 크게 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10분 하다가 뭐 20분 하다가 해도 되고 그렇죠? 네. 5분씩 뭐 6번을 해도 되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나눠서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중강도의 운동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그 좋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진 것은 경보,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분들이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물에서 걷는 아쿠아로빅이라던가 실내 자전거 같은 것들이 관절을 보호하면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러면 이러한 운동이 뇌졸중 발생 후에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중요할까요? 네, 신체 활동은 뇌졸중 환자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체중 조절을 돕고 뇌 건강과 뇌졸중 후의 장애로부터 회복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뇌졸중의 재발에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련된 연구들이 혹시 있나요? 제가 그 눈여겨본 연구도 약물로 여러 다른 위험인자들을 조절한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신체 활동을 잘 하지 않는 환자들이 뇌졸중 재발에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보고된 관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뇌졸중 환자들은 평균 하루 권장되는 활동량의 60% 이하에 못 미쳤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신체 장애에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외 우울증, 동기부여, 결려 등의 문제들이 이런 활동 부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동만 해라라고 이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우울증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했을 때 조금 더 이것이 좋아지실 수 있다라고 옆에서 격려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운동은 언제 하면 제일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뇌졸중 중등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재활 치료로서의 신체 활동은 초기 신경학적 증세가 안정된 이후에 가능한 빨리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기 치료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퇴원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뇌졸중 후 장애를 줄이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도 보면 저희가 빨리 이제 왜 이게 뇌졸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뇌졸중 재활과 관련돼서 재활의학과에 의뢰드려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짜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그냥 충분하게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뇌졸중 초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무리하게 이제 운동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아무래도 뇌졸중 초기에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갑자기 생겨서 운동 안 하던 운동들을 하려고 무리한 계획을 잡는 경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죠. 그래서 바로 고강도 운동이나 특히 이제 레저 스포츠로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본인의 체력과 신체 기능에 맞추어 저강도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치 선생님이나 재활의학과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뭐 스트레칭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칭이랑 준비 운동이 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겠죠. 그리고 운동하실 때 보다 보면은 의외로 땀을 되게 많이 흘리세요. 운동을 하시다 보면 또 여름에 낮 동안에 또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또 이제 스트레칭, 준비 운동 철저히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왜냐하면 잘못 운동하시다가 또 낙상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러지거나 염자가 생기거나 그럼 오히려 또 운동을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탈수가 오지 않게 충분히 물을 섭취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운동 중에 특히나 이제 가슴 통증을 느끼거나 숨참을 느낀다면 우선적으로는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 힘이 빠지는 것 같거나 심한 어지러움, 두통을 느껴진다, 이런 경우에도 지속될 경우는 병원 진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등산, 산 타시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하는 것들도 되게 답답하다 하시면서 빨리 하시고 싶다, 빨리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등산이나 야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산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 많은데, 뇌졸중 후에 언제 등산이 가능하신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물어보시죠. 등산은 우선 이제 고강도 운동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중간 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신체 활동을 강도를 천천히 올려본 후에 본인이 이제 체력적으로 가능하다 싶을 때 일단 계획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등산의 경우는 넘어지면서 다칠 수도 있고, 또 뇌경색이 초기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르게 병원 이송이 필요한데, 산이라는 환경이 이제 그게 좀 어려울 수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먼저 주변 산책부터 시작하고 작은 뒷산을 다녀보다가 다른 이제 좋은 산을 등산해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등산하는 인구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엔 더 늘었다고 하는데, 산에 이제 등산하고 난 다음에 알게 모르게 사고가 되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제 돌이 떨어지는 낙석 사고도 있고, 아니면 추락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는데 바로 병원에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등산 같은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조절해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혼자 가는 것들은 더 위험하겠죠? 네, 앞서 증상을 캐치하는 게 또 혼자서 어려울 수도 있고 병원을 연락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은 특히 동행자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탈수가 안 오는 게 초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물 같은 것도 잘 챙겨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위험이 여러 가지 있는 게 등산이다 보니까 날씨도 잘 살펴서 악천후를 피한다거나 더운 날, 햇살이 강한 시간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추운 날에도 또 등산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추울 때는 또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수축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도 또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